안녕하세요. 에이다랩 소장 백장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1강 언더컷과 마진 설정에 이어서 2강 레진 특성과 온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진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화 성형 타이밍과 경화 수축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레진을 구강 내에서 환자 입안에 찍었을 때 릴라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찍는 일들을 방지하려면 어떤 타이밍에 내가 성형을 하고 어떤 타이밍에 수축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진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냅이고요. 두 번째는 얼라이크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스냅과 얼라이크를 비교하면 경화 수축을 먼저 놓고 보면 경화 수축은 얼라이크에서 조금 더 심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한 느낌으로 오는 편이에요. 이건 당연히 경화 수축이랑 경화 타이밍과 경화 속도에 조금 연관이 돼 있는데 경화가 너무 빨리 급작스럽게 일어나면 아무래도 경화 수축이 조금 더 일어나면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스냅 같은 경우는 경화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수축이 얼라이크에 비해서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라이크는 수축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스냅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경화도 되게 빨리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얼라이크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스냅을 처음 사용하시면 이거 너무 안 굳는다, 너무 늦게 굳는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사놓은 걸 써야겠지만 혹시 이식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런 레진 각각 브랜드의 특성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온도, 믹싱 방법, 술식, 경화 단계를 이론 수업과 같이 그리고 실습 핸즈온으로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온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위생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을 저한테 물으세요. 찬물에 담그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뜨거운 물에 담그는 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인지 많이 설명을 이제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찬물부터 살펴보면 찬물에 레진을 넣게 되면 경화가 조금 지연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물은 레진을 담근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 실생활의 온도도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레진 리퀴드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경화가 천천히 일어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레진이 믹싱되고 나서 굳는 온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경화는 여름에 비해서 되게 천천히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찬물에 담글 경우에는 우리가 열이 나고 그다음에 레진 이상이 이렇게 굳기 시작할 때 찬물에 넣게 되면 더 이상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추가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는 거고요. 근데 진료실에서 보시면 팀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경화 뜨거운 물을 쓰시는 걸 더 자주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체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환자를 볼 때는. 그래서 뜨거운 물은 어떤 식의 반응이 일어나면 1번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경화 촉진을 일으키고요. 대신 경화를 아까 스냅과 얼라이크를 비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빠른 시간에 강제로 경화를 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시치아가 조금 더 수축하게 돼요. 레진의 수축을 일으키고 그러면 레진이 수축을 하게 되면 내가 진료실에서 환자 입안에서 치아를 뺐다 꼽았다를 되게 매끄럽게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시치아가 덜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면 삭제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내면 삭제가 일어나면 릴라이닝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쓰는 이유의 가장 큰 건 체어 타임을 줄이고 레진이 빨리 굳는 걸 원해서인데 이건 어느 정도의 임시치아 연습이 많이 되고 내가 속도를 조금 빨리 당기고 싶다 하는 그 타이밍에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연차나 아니면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의 숙련도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시치아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니면 내가 저연차다 아니면 연습을 한다 해서 조금 완성도를 높인 후에 나중에 속도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하신 분들은 선배님이 뜨거운 물에 담근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찬물을 사용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성형을 하고 우리가 임시치아를 제작할 때는 안정성 있게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경화 단계를 살펴볼 건데요. 경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첫 번째로 모래 단계 샌디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도우 스테이지, 엘라스틱 스테이지, 마지막으로 하드 스테이지가 있어요. 처음 모래 단계부터 살펴보시면 레진 파우더와 리퀴드를 혼합한 직후의 단계죠. 그리고 혼합물은 모래처럼 이렇게 약간 사각사각한 느낌이 느껴지면서 얘를 믹싱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믹싱하고 딱 들어올리면 레진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당연히 이 상태에는 우리가 임시치아를 제작한다든지 모양을 잡는다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리고 반죽 단계를 보시면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진 혼합물이 실제로 하나의 물체로 뭉쳐지고요. 끈적이고 반죽 같은 질감,
그 뭐 수제비나 뭐 칼국수 같은 걸 반죽했을 때 나오는 그런 질감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손으로 만졌을 때도 손에 끈적하게 묻어나지 않아야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러버볼을 양쪽에서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벽에서 깨끗하게 분리돼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가 우리가 입안에 찍어야 되는 가장 컨트롤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 반죽 단계에서 탄성 단계를 넘어가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조금 더 굳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다리시다가 탄성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입안에서 레진을 찍었을 때 레진이 마진 같은 부분은 좁다 보니까 레진이 억지로 들어가면서 이미 굳은 상태의 레진이 서로 양쪽에서 만나다 보면 찍고 딱 내면을 보게 되면 층이 딱 분리돼서 얘를 강제로 붙였다는 느낌의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죽 단계에서 탄성 단계 너무 넘어가기 전에 레진은 구강 내에 꼭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성 단계도 중요한데요. 레진이 탄성을 갖게 되면서 완전히 중압되기 직전이에요. 레진은 여전히 말랑말랑거리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말랑거려서 손으로 찌르거나 아니면 핀셋으로 잡았을 때 자국 같은 건 나지만 얘를 딱 놓으면 다시 원래 형태로 좀 돌아오는 느낌이 들죠. 탄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는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시저로 얘를 잉여 부위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큰 높이를 살짝 조절한다든지 그 정도의 되게 소소한 수정 정도만 가능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탄성 단계에서 바이트를 이제 대합치로 물리면 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물었죠.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임시 치아를 꽉 무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 마진 쪽을 보시면 이렇게 벌어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경화 단계인 하드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우리가 치아를 다시 꽂았을 때 마진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를 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마진을 내가 딱 붙여서 잘 만들어놨는데 바이트를 보고 나니까 마진이 벌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탄성 단계에서 바이트를 찍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최대한 아까 탄성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상태에서 경화 단계로 넘어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드 스테이지는 완전 중압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형태 변경 불가능하고 이미 열이 다 발생을 하고 식고 나서 최종 형태를 갖춰진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그런 조작 같은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죽 단계와 탄성 단계 이 사이에 어떤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믹싱 방법인데요. 믹싱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도우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까지 아니면 엘라스틱 느낌이 날 때까지 계속 레진을 믹싱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서 일정 시간을 기다리고 그냥 손으로 톡톡 눌러보거나 스파츌라로 찍어보면서 그 느낌을 체크하시는 분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핸즈온 코스에서 믹싱을 하면서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믹싱하면서 샌드 스테이지부터 그리고 하드 스테이지까지 어떤 특성을 레진을 믹싱했을 때 보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진을 최대한 늦게 경화시키고 싶다 하실 때는 당연히 리퀴드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파우더가 들어가는 게 레진의 경화 속도를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습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파우더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싱을 시작하고요. 지금 샌드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레진이랑 그리고 파우더랑 리퀴드를 섞을 때 바로 지금 묽은 듯한 느낌이 바로 딱 나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아니고 파우더가 좀 많을 때는 이 사각사각하면서 논다는 느낌이 바로 지금 딱 들거든요. 이제 제가 질감을 바로 느끼게 전달을 못 드려서 되게 아쉬운데 이걸 지금 소리가 되게 사각사각거리면서 되게 작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이 났을 때는 전체적으로 레진이 촉촉하게 졌더라도 제대로 섞여지지 않아서 레진이 어떤 부분에는 되게 푸석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특정 부위에는 강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한쪽만 레진이 많이 들어가고 한쪽은 리퀴드만 들어있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 공기랑 닿는 표면만 바로
딱딱해지는, 빨리 경화되고 속은 오히려 안 굳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좀 오래 그냥 나는 천천히 기다려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약간 커버를 아무거나 이렇게 딱 덮어주시면 표면이 되게 건조하게 마르는 걸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최대한 빨리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지금 어쨌든 얘가 레진이 좀 굳으면서 반죽이 되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빵 반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많이 치대거나 자꾸 섞으면 묽은 상태가 아니고 조금 되직해진 게 또 위에 덮어지고 하면서 안쪽에 공기나 기포 같은 것들이 계속 차게 돼요. 기공소에서 이런 레진을 가지고 뭔가 성형을 할 때는 가압기라고 해서 기포를 터트리는 기계에 넣기 때문에 임시치아 굉장히 기공소에 보냈을 때는 되게 깨끗한 임시치아를 받을 수 있는데 진료실에서는 그런 장비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기포가 적게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고 조금 내가 했을 때 항상 기포가 되게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덮어놓고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샌드 스테이지에서 도우 스테이지까지 약간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언제 성형을 해야겠다, 얘를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타이밍을 제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레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고 있죠. 근데 도우 스테이지가 되는 순간 얘를 이렇게 잡았을 때 깨끗하게 벽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퍼석하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믹싱이 조금 덜 됐거나 공기에 먼저 닿아서 이 부분만 되게 건조하게 말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진 양의 여유가 있으면 저는 살짝 걷어내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벽 쪽에서 깨끗하게 딱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속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면이 다 매끄럽게 도우 스테이지까지 기다리시면 급격하게 엘라스틱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믹싱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리퀴드에 파우더 또 첨가하고 파우더에 리퀴드 첨가하고 계속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샌드 스테이지에서 도우 스테이지는 굉장히 천천히 넘어가는데 도우 스테이지부터 엘라스틱 스테이지 그리고 하드 스테이지까지 되게 단기간의 시간에 파바박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형을 하거나 아니면 시저로 얘를 자르는 시간이 되게 촉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떨어진다 하는 느낌이 들 때 필요하면 도우 스테이지가 조금 덜 되더라도 샌드 스테이지에서 도우 스테이지 넘어가는 그 순간에 손에 물이라든지 바세린을 살짝 바르시고요. 얘를 이제 앞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엘라스틱으로 넘어갈랑 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쭉 눌러보면 위쪽에서 쫙 눌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접치에 이렇게 커버되는 영역들이 생기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뭐 형태를 잡거나 아니면 브릿지에서 그 배분을 할 때 꼭 제거를 하고 넘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약간 층진 듯 하면서 아까 전에 먼저 건조한 듯한 느낌이 표면에 이제 들어가 버렸죠. 얘는 촉촉할 때 전체적으로 뭉쳐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도우 스테이지나 엘라스틱 스테이지로 진행되고 그 위에 굳어진 레진이 또 덧대졌기 때문에 얘는 약간의 층 분리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교환면을 치면 기포처럼 형태가 되게 깔끔하지 않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빼볼 건데 지금은 제가 손으로 누르면 형태가 눌러지죠. 얘는 엘라스틱 스테이지가 됐을 때는 제가 눌러도 눌려는 지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지금은 누르면 누르는 대로 계속 유지가 되죠.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얘를 뽑으면 제 손 모양대로 찌그러지면서 마진도 늘어나거나 깔끔하지 않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선생님들은 이걸 핀셋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로 잡고 끝부분만 딱 어떻게 보면 뜯듯이 해서 건져내고 밖에서 경화를 시키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공소에서 조금 더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엘라스틱에서 하드로 넘어간다 하는 열이 느껴지는 그 느낌에서 저는 빼서 버로 정리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화된 하드 스테이지를 지난 레진을 제거를 하고 나면 이게 아주 미세하게 선이 보이실 건데 이 부분 분리가 됐다는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도우 스테이지에서 엘라스틱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에
이제 앞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양쪽으로 밀려 들어와서 만날 때 완벽하게 두 개가 결합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미 경화가 된 상태에서 두 개가 붙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찍은 임시치아가 열 때마다 경계선이 명확하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레진을 찍는 순간을 한 템포 빠르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레진 특성과 온도, 경화 단계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상학 1대9치 16번 실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